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0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 가이드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가 휴방을 가져갈 때도 업로드를 항상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NBA는 총 10가지 경기, 정경기 싹 다 분석 준비해 왔으니까 다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스턴과 토론토 먼저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스턴 토론토 먼저 들어갈게요. 자, 양 팀 다 최근에 이제 흐름이 괜찮은 팀들이죠. 보선이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양 팀 다 최근에 흐름이 괜찮은 팀들인데, 다만 원정팀 토론토가 직전 샬럿 원정에 가서 뭐 잉그램이라든지 스카티 반지가 부상을 당하는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잉그램이 이제 손목 쪽, 스카티 반지가 이제 무릎 쪽 이제 각각 부상 이슈가 있었고요. 사실 메디컬 레포트를 봤을 때 내일 경기에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 상황이고, 이거 사실 토론토의 최근 경기력이 좋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위잉 자원들의 높은 에너지 레벨 이용한 뺏는 수비라든지 아니면 세컨 찬스 이용해서 여러 번의 공격 기회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주요했었는데, 스카티 반지라든지 잉그램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좀 강점이 상쇄가 될 수 있다. 자, 반면에 홈팀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가장 안정감 있는 핸들링을 가져가는 팀입니다. 제공권 확보에서도 퀘이타가 생각보다 박스아웃이 괜찮고요. 게다가 이제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확연하게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돼주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도 보선에 대한 기대값을 좀 올려주겠죠. 최근 외곽에서 많은 시도를 가져가면서 높은 성공률까지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고, 토론토의 기본 이런 수비 자체가 약간 뺏는 수비라든지 아니면 컨택 위주로 수비를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보선의 야투가 순수하게 터져주는 구간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보선의 득점 기대값이 조금 높게 설정을 가져가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보선이 주도하는 다운템포 경기에다가 토론토의 득점 기대치가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강점이 상쇄될 수 있는 경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선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보선 승이라든지 아니면 8.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225.5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보선 승, 일방적인 경기, 저득점 가능성까지 언급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올랜도와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 필라델피아. 자, 요 매치업은 이제 필라델피아에 대한 성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필라델피아가 긍정적인 이슈가 꽤나 많습니다. 뭐 맥시라든지 에드지컨, 맥케이, 뭐 그라임스까지 이어지는 백코트 라인들, 득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거든요, 최근에. 자,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가 경기당 득점이 117.63 득점, 리그 전체 12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5.1, 리그 전체 12위 팀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129.4 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게 올라가는 구간,
외곽에서의 야투라든지 2점 라인에서의 야투 역시도 상향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어쨌든 뭐 맥시라든지 에드지컨, 폴 조지까지 백코트 자원들의 야투율이 정말 고점으로 향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켈리 우브레마저도 복귀를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필라델피아의 이런 득점 볼륨이라든지 화력 자체가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 반면에 홈팀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프란츠 와그너라든지 뭐 이제 썩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조금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백코트에서의 경쟁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외곽에서의 시도 자체가 거의 없고요. 성공률 자체도 높지 않은 구간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실책에 대한 비율이 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거슬리냐면 사실 필라델피아라는 팀 자체가 최근 수비 스탠스가 되게 뺏는 수비, 그 다음에 이제 컨택 능력도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볼 관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올랜도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백코트 밸류 차이에서 올랜도가 조금 지고 들어가는 느낌이 강한 매치업이 될 것 같고요. 올랜도가 홈이기는 하지만 필라델피아가 요거는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필라델피아 승리 정도 아니면 뭐 2.5 마행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그래서 요거는 필라델피아 승 아니면 2.5 마행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워싱턴이랑 뉴올리언즈 경기 볼게요. 워싱턴, 뉴올리언즈. 자, 요거는 조금 심플하게만 제가 보고 넘어갈게요. 자, 홈팀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NBA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트레이 영을 데려왔습니다. 트레이 영을 애틀란타로부터 데려왔고 맥컬럼을 보냈죠. 맥컬럼을 보내고 이제 트레이 영을 데려왔고, 다만 내일 경기에 있어서는 트레이 영이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출전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캐링턴이 1번을 보는 상황인데 사실 조금 핸들링에 대해서 좀 불안합니다. 아마 실책에 대한 억제가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워싱턴뿐만이 아니라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도 피어스라든지 조던 풀이 1번, 2번을 보는 상황에서 둘이 같이 조금 이제 볼을 만져주는 상황인데 얘도 사실 메인 볼 핸들러가 지금 애매하거든요. 양 팀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양 팀이 기본 수비 스탠스를 뺏는 수비를 가져가는 팀들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기준점이 되게 높게 잡히거든요. 241.5라는 기준점이 잡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높은 야투율에 대한 기대값보다는 안정감 있는 포지션이 마무리가 안 돼, 서로 마무리가 안 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양 팀에 대한 수비에 대한 밸류를 높게 잡아주지는 못하겠지만 순수하게 야투가 마무리가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 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이게 조금 빠르게 달리기는 할 테지만 이게 포지션이 마무리가 안 되는 야투율이 높지 않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241.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브루클린이랑 LA 클리퍼스 경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홈팀 브루클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어떤 팀이죠? 사실 공격에 대한 지표가 정말 안 좋은 팀인데 경기당 평균 득점이 109.26 득점, 리그 전체 꼴찌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1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7위 수준. 사실 볼 핸들링에 대해서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 조금 볼을 돌리다가 시간 다 쓰고 마포주라든지 아니면 뭐 캠 토마스라든지 해줘. 캠 토마스 해줘. 마포주 해줘. 약간 요런 느낌의 공격이 많은 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변수가 뭐냐면은 카와이가 지금 발목 부상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와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 관리를 구단 차원에서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카와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마포주를 사실 막아줄 자원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6연승 구간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경기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든의 부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와이 레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목 부상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최근 팀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뭐 하든이라든지 레너드의 경기력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약간 좀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마 굉장히 다운 템포에다가 팀 야투가 양 팀 다 그렇게 터져주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경기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브루클린의 3.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214.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브루클린 플랜 214.5 언더까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다음 경기 멤피스와 오클라호마 경기 볼게요. 멤피스, 오클라호마. 자, 요거는 이제 오클라호마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양 팀이 16승 팀과 31승 팀이라는 이런 갭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다만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득점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는 추세에다가 뭐 샤이 기저스라든지 하텐, 홈그랜, 뭐 토픽, 월라스, 제일린까지 핵심 코어들의 이탈 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아마 내일 오클라호마의 주된 전술은 타이트한 수비, 뺏는 수비 가져가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좀 트랜지션 상황을 많이 이용해 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자, 반면에 홈팀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격 코트에서의 집중력이 되게 좋습니다. 제공권 확보라든지 포스에서의 득점 능력이라든지 나쁘지 않거든요, 최근에. 근데 사실 오클라호마도 최근 문제가 뭐냐면은 홈그랜이라든지 하텐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제공권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양 팀의 순수 리바운드 개수 차이만 하더라도 꽤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클라호마가 아마 세컨 찬스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누가 더 수비를 잘할래? 이런 느낌보다는 공격 코트에서의 효율을 올려주는 그런 팀이 좀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빠른 템포에다가 공격 코트에서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사실 승패보다는 230.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득점 가능성 말씀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덴버랑 애틀란타 볼게요. 덴버랑 애틀란타. 자, 이 경기가 사실 내일 되게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덴버가 요키시가 빠져있는 구간인 건 맞지만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라든지 아니면 보스턴을 잡아내면서 연승 구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머레이가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경기 운영이라든지 패스에 대한 퀄리티가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크리스찬 브라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고든이라든지 이런 핵심 코어들이 또 복귀를 가져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유투 라인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의 야투가 좀 터져주고 있는 구간. 근데 다만 이 원정팀 애틀란타가 일단은 지금 머리를 조금 피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다니엘스라든지 알렉산더 워커라든지 수비에서의 강점을 가진 자원들로 1번, 2번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머레이가 자유롭게 막 활개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덴버가 이 머레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습니다. 사실 요키치가 있었을 때는 요키치와 머레이에게 이제 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유기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내일은 머레이를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보다 애틀란타 앞선 수비에 조금 막히면서 좀 뻑뻑하게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반면에 원정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뭐 윙 자원들을 활용한 높은 에너지 레벨, 공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여기서 강점이 있는 팀인데 사실 덴버가 이번 시즌 내내 조금 템포 푸시, 좀 빠르게 템포를 가져가는 팀들을 만나서는 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부분도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애틀란타가 이 머레이의 효율을 조금 떨궈주면서 억제해주면서 접전이나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애틀란타 뿌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피닉스와 뉴욕 경기 볼게요. 피닉스, 뉴욕. 자, 원정팀 뉴욕이 직전 이제 클리퍼스를 만나서 4연패를 조금 탈출하고 왔거든요. 다만 뉴욕이라는 팀 자체가 최근 5경기에서 보여주는 득점과 실점을 비교해 보면은 평균 112.6득점에 평균 122.4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마이너스 8.8, 리그 전체 이제 26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아쉽죠, 사실 경기력이. 자, 사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수비에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3점 라인 억제가 잘 안 되거든요. 자, 이 뉴욕이 3점 허용률이 추천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37.3%. 리그 전체 28위 수준의 팀이다 보니까 외곽이 터지는 팀을 만났을 때는 조금 많이 고전하기는 합니다. 게다가 이제 뉴욕이 최근에 공격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타운스가 탑에서부터 밀고 들어갔을 때, 드라이브 들어갔을 때, 이 타운스가 마무리해주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킥아웃 패스 나갈 때 조금 많이 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격 세팅 자체가 좀 매끄럽지 못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있고 실점률이 증가하는 모습. 경기력이 좋진 않습니다, 사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은 피닉스입니다. 피닉스는 이제 직전에 멤피스 원정을 가서 117대 98, 19점 차 승리를 가져왔고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3점을 56개를 던져서 22개 메이드, 성공률 39.3%. 최근 피닉스가 외곽에서 가져가는 시도 자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다가 성공률도 지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레스피의 약간 스텝업이 확연하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데빈 부커라든지 브룩스, 뭐 오닐, 아니면 이제 벤치 구간에서는 이런 알렌이라든지 뭐 구딘이라든지 전체적인 슛감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피닉스가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뉴욕 대비했을 때 더 나은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피닉스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닉스 2.5 플랜 아니면 역배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들 하시고. 자, 다음 경기 골스랑 이제 세크라멘토 경기 볼게요. 골스 세크. 자, 일단 원정팀 세크라멘토의 연패가 좀 길어집니다. 최근 몇 연패죠? 세크라멘토가? 6연패까지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세크라멘토가 이번 시즌 멤버 구성상으로는 공격에서의 강점을 좀 보여줘야 되는 팀이거든요. 근데 사실 사보니스의 결장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키건 머레이까지 지금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최근 세크라멘토의 공격 자체가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뭐 웨스브룩이라든지 라빈, 드로잔, 벤치 구간에서는 뭐 몽크, 앨리스 백코트 자원들을 이제 뭐 아이솔레이션을 많이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드라이브 들어가면서 뭐 공격을 만들어낸다든지. 근데 사실 세크라멘토가 이번 시즌 평균 득점도 109.95 득점 많이 떨어지는 팀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98.8 득점까지 득점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거든요. 이거 사실 내 매치업 상대 골스 같은 경우에도 뭐 커리, 무디, 버틀러로 1번, 2번, 3번에 꾸리지만 순수 컨택 능력 자체는 되게 뛰어난 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크라멘토가 백코트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을 때 저는 골든스테이트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골스 같은 경우에도 내일 뭐 커리라든지 지미 버틀러, 뭐 드레이먼드 그린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출격이 가능한 상황이고 홈에서는 분명히 야투에 대한 기대값이 올라가는 팀이고 내일 세크라멘토와 경기 이후에 이틀간의 휴식이 또 보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 골스승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승 12.5 마헨 230.5 언더 가능성까지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포틀랜드랑 휴턴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틀 전에 경기가 있었죠? 이 두 팀 간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틀 만에 리턴 매치입니다. 이틀 전 결과는 어땠죠? 103대 102로 포틀랜드가 1점 차 승리. 근데 사실 그 경기는 휴턴이 좀 잡아줬어야 되는 경기가 맞았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휴턴이 세컨 찬스를 총 몇 번? 24개. 세컨 찬스 24개에다가 자유투를 29개를 던져주면서 어쨌든 훨씬 더 많은 공격 기회를 포지션을 가져갔었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휴턴이 가장 아쉬운 게 지금 생군이 빠져있는 구간이라는 점이 가장 아쉬운 상황이고, 다만 지금 듀란트는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나머지 뭐 타리 이슨이라든지 자바리 스미스가 조금만 야투율을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내일은 포틀랜드가 경기를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춘익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업. 자, 그래서 저는 좀 이 휴턴이 이틀 전 경기에서 이 팀 야투의 최저점을 찍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경기에서는 조금 반등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포틀랜드가 지금 뭐 파울에 대한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세컨 찬스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에서 요거는 휴턴이 다시 한번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휴턴 승리 정도만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경기 레이커스와 미러키 경기 살펴보고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레이커스, 미러키. 자, 요 매치업은 이제 화력존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봐주고 싶은 경기인데, K 동굴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일단 홈팀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외곽에서의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다만 이 레이커스가 최근 이 포스에서 가져가는 득점에 대한 야투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점 라인에서 최근 이제 야투를 가져갔을 때 63.16%,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사실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쿤보라든지 마이스 터너라는 이 두 명의 빅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공존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 상황에서 자기 수비를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파울 관리가 안 되면서 쉽게 자유투를 내준다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레이커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조금 높게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다만 원정팀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쿤보가 복귀한 이후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쿤보와 르브론 제임스와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쿤보가 밀고 들어갔을 때 사실 제어가 될까요, 이게? 뭐 더블팀 계속 들어가야겠죠. 더블팀 들어가야 되고, 그럼 그로 인해서 외곽에서의 기회는 많이 날 거거든요. 뭐 최근 슛감도 확실히 40%가 넘어가는 모습들 괜찮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 종합해 보면은 템포 자체가 막 달려주는 느낌의 경기는 절대 아니에요. 템포가 달려주는 경기는 아니지만 야투가 터져주면서 화력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양팀이 템포는 빠르지 않지만 공격 코트에서의 강점, 야투율을 끌어올리면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말씀드릴게요. 레이커스는 포스트에서 아마 많은 득점 가져갈 거고 미러키는 외곽에서 아니면 쿤보 활용한 이제 1대1에서 아마 많은 득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232.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10가지 경기 분석 멘트 전부 다 진행해 봤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님 추천 감사합니다.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또 저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들 가입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방송을 못할 때도 휴방을 가져갈 때도 데이터는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려 볼게요. 오늘도 다들 감사합니다. 우승원원님 추천 감사합니다.